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었죠? 바로 단거리 송전선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단거리 송전선로는 저항과 인덕턴스만 고려해 주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전압 강하, 그리고 전압 강하율, 전력 손실, 선로 손실이죠. 전력 손실률, 이렇게 네 가지 공식을 꼭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무엇을 배우냐? 바로 중거리 송전선로와 장거리 송전선로를 배우는데요. 먼저 중거리 송전선로부터 같이 알아볼게요. 자, 제목부터 적고요. 중거리 송전선로. 자, 중거리 송전선로에서 제일 중요한 걸 물어본다면 바로 이 회로의 모양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중거리 송전선로는 정전 용량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지와의 정전 용량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R, L, C가 집중시킨 집중 정수 회로로 취급합니다. 그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그 모양에는 바로 이 어드미턴스, 이 병렬로 연결된 어드미턴스 정전 용량을 중앙에 집중시켰냐 아니면 양측에 집중시켰냐, 이 차이입니다. 이 중앙에 집중시키게 되면 회로의 모양이요, 알파벳 T와 닮았다 해서 T형 회로가 되고요. 이 어드미턴스를 양측에 집중시키면 이것은 파이 모양과 닮았다 해서 파이형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후 저와 함께 이 T형과 파이형 하나하나 파헤칠 것입니다. 그 전에 행렬 계산법, 그리고 4단자 정수라는 것을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행렬 계산법부터 기본적인 거 같이 풀어볼게요. 행렬 계산법. 이 방법은 한 번만 아시면 이제 응용이 어느 정도 되시니까 무서워 마시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자, 일단은 제가 어떤 회로를 그릴 건데요. 등가 회로. 이렇게 두 선이 있고 사각형이 두 개 있습니다. 자, 이 사각형에 뭐가 들어있냐? 바로 이 4단자 정수라는 A, B, C, D가 각각 들어있습니다. A, B, C, D. 자, 이렇게 두 선 나오고요. 근데 지금 문자가 같으니까 숫자를 제가 임의로 매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 1, 2, 2 이렇게 매겨볼게요. 자, 이것을 행렬로 나타내서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자, 행렬로 나타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은 행과 열을 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자, 보세요. A1, 1행의 첫 번째죠. 그리고 A2, 열의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A1, A2 이렇게 곱해준 걸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B1과 이 열의 두 번째 C2를 곱해준 것을 더해주면 이렇게 행렬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다 적어주겠습니다. 일단은 A1, B2가 되겠죠. 그러면 A1, B2 더하기 B1, D2가 되겠죠. B1, D2.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 뭐가 들어가냐? C1, A2, D1, C2. 자, 이쪽에는 C1, B2, D1, D2. 자, 이렇게 2행, 2열의 행렬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과 그 다음에 4단자 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위에서 사용된 A, B, C, D가 바로 4단자 정수인데요. 4단자 정수라는 것은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각각 문자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잖아요. 하나하나 적어드리면, 자, A는요, 전압의 이득입니다. 이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이 얼마나 변동되는지, 그러한 선로 전압의 변동 B를 바로 전압 이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A를 전압 이득이라고 합니다. 자, B는 뭘까요? B는 임피던스 요소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임피던스. 이따가 T형 회로와 파이형 회로가 나오는데, 이 직렬 부분을 우리는 임피던스 요소라고 할 거고요. 이 병렬로 연결된 부분을 어드미턴스 요소라고 할 겁니다. 따라서 이 C는 어드미턴스 요소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D는요. D는 여기가 전압 이득이고 D는 전류의 이득입니다. 송전단 전류와 수전단 전류.
변동 B를 말하는 거죠. 전류 이득. 자, 이렇게 4단자 정수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점 꼭 알아주시고 포스트잇이나 노트에 꼭 적어주세요. 자, 이것을 이제 제가 하나의 등가 회로를 그릴 건데 송전단 전압이 있고 수전단 전압이 있을 때 이거 표시하는 법, 4단자 정수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쪽에 송전단 전압 ES 기억나시죠? 송전단 전압 ES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A, B, C, D 그 다음에 이쪽에도 두 선 나오고 자, 여기도 수전단 전압 뭐였죠? 수전단 전압 ER 그 다음에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볼게요. 자, 이쪽은 송전단 전류 IS 그리고 이쪽은 수전단 전류 I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행렬로 나타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송전단 전류와 수전단 전류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합니다. 4단자 정수 A, B, C가 있잖아요. A, B, C, D 그 다음에 이 수전단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ER, IR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곱해줄 수 있겠죠. 아까 이런 행렬과 같은 행렬 계산법과 같이 곱해주게 되면 자, AER 그리고 BIR AER, BIR 그리고 이쪽에는 CER, DIR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송전단 전압은 A 4단자 정수 A와 수전단 전압 ER 곱한 것과 그리고 임피던스 요소 B와 수전단 전류 IR을 곱한 것을 더한 것이 송전단 전압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송전단 전류는 CER 플러스 DIR로 구성된다는 점 알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T형 회로와 파이형 회로를 각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T형 회로를 할게요. 아까 전에 T형 회로를 뭐라고 했었죠? 어드민턴스를 중앙에 집중시킨 것이 바로 T형 회로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요.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에 정전 용량이라는 것이 있고 다시 저항과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문자를 하나씩 적어 볼게요. 문자. 자, 이쪽은 R, 이쪽은 J 오메가 L. 여기가 유도 리액턴스인데 유도 리액턴스는 J 오메가 L로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도 R 그리고 J 오메가 L. 여기는 정전 용량이잖아요. 근데 이 용량 리액턴스가 애초에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것은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역수로 취해주는 것입니다. 어드민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오메가 C분의 1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오메가 C가 됩니다. 오메가 C. J 오메가 C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점선으로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드민턴스를 중앙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Y가 됩니다. 어드민턴스가 Y입니다. 이쪽은 어드민턴스는 중앙에 집중시켰고 임피던스를 양측에 분산시켰습니다. 결국 그래서 2분의 Z가 되고요. 여기도 2분의 Z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 행렬 계산법 그리고 4단자 정수를 이용해서 이 T형 회로를 분석하는 법. 결국 분석한다는 것은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를 나타낼 수 있냐, 이 4단자 정수를 통해서 행렬 계산을 통해 나타낼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자, 제가 동그라미를 여러 개 그릴 거예요. 자, 이쪽 부분을 동그라미 1번. 자, 손 기억하세요.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이 어드민턴스 부분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이렇게 제가 그냥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되셨나요? 1번, 2번, 그리고 여기 3번. 자, 제가 그러면은 행렬 계산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먼저 행렬로 나타내 볼게요. 자, 1번 이렇게 딱 잘라서 보시면은 저항과 인덕턴스만 존재합니다. 자, 이거 없다고 보고요. 이쪽은 직렬로 연결된 저항과 인덕턴스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압과 전류의 이득은 1이고요. 같으니까 1이고요. 여기는 임피던스 요소만 있기 때문에 아까 임피던스 요소 B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B 위치에다가 2분의 Z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어드미턴스는 없다고 했죠. 따라서 여긴 0이 되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2번 동그라미 넘어가 볼게요. 2번 동그라미 뭐만 있나요, 지금? 어드미턴스만 있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전압과 전류이득은 1이고 여기 어드미턴스가 많이 존재하므로 0, Y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이쪽은요. 3번 동그라미는 이거랑 똑같겠죠. 자, 그럼 1, 2분의 Z 여기는 0, 1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거 지금 4단자 정수 구하는 건데 여기 헷갈리니까 분필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행과 열 곱해볼까요? 1 곱하기 1 그리고 2분의 Z 곱하기 Y를 더한 것. 그러면은 어떻게 더할 수 있냐? 1 플러스 2분의 ZY. 자, 이거 제가 계산하는 거 조금 따라오시기 힘드신다면은 이 부분에서 잠깐 영상 멈추셨다가 저와 먼저 이렇게 풀어보시고 제가 하는 값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 플러스 2분의 ZY. 이쪽은 칸은 뭐가 올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0이죠. 0 더하기 2분의 Z만 있네요. 여기는 2분의 Z만 오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Y만 오겠고요. 이쪽은 1만 오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1, 2분의 Z, 0, 1.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열 곱하게 된다면 값은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분의 ZY에 여기는 Y 그리고 이쪽은 4분의 Z로 묶고요. 여기 1 플러스 4분의 ZY. 자, 그리고 여기는 1 플러스 2분의 Z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서 멈췄다가 한번 이게 나오는지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유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한번 하면은 진짜 쉬워요. 저 믿고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게 결국 뭐냐? 바로 이게 결국 파이형이 아니죠. T형 회로의 4단자 정수입니다. 자, T형 회로의 4단자 정수가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4단자 정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로를 해석한다는 것은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이거 4단자 정수를 통해 저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나타내 볼까요? 이쪽에. 그러면은 T형 회로에서 송전단 전압이라는 것은 AER 플러스 BIR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A가 여기고 B가 여기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넣으면 되죠. 자, 1 플러스 2분의 ZY 이 아래 여기 Z 1 플러스 4분의 ZY 그 다음에 IR 여기가 송전단 전압 ES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IS에 대해서 적으면요. Y ER 플러스 자, 1 플러스 지금 다시 적을게요. 1 플러스 2분의 ZY IR.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 T형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끝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은 잠깐 멈추셨다가 이거 한 번만 더 유도해 보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 T형 회로 했는데 이제 파이형 회로는 칠판 좀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파이형 회로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형 회로. 자, 동그라미 2번. 파이형 회로는 회로의 모양이 마치 파이의 모양과 같다라고 해서 파이형 회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쭉 옵니다. 쭉 오다가 이곳에서 저항과 인덕턴스가 이렇게 있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는 동그라미 안 해도 되겠네요. 자, 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정전 용량이라는 것이 있죠. 아까는 어드미턴스가 중앙에 집중된 형태였는데 이 파이형은 양측에 집중된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분기하여 정전 용량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문자를 같이 적어볼까요? 이 회로에서 일단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송전단 전압 E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이쪽에 흐르는 전류, 이거는 송전단 전류 IS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전류, 수전단 전류 IR,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수전단 측 전압 ER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항이고요. 이거는 JωL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무엇이었죠? 어드미턴스, 정전 용량, JωC, 이쪽도 Jω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 점선으로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를 표시를 해주면요. 자, 여기 하나, 이 직렬로 연결된 둘,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셋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여기는 어드미턴스가 양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분의 Y가 되겠고요. 이쪽도 2분의 Y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여기 직렬로 연결된 임피던스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Z 딱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로 세로로 한 거 기억나시나요? 자, 마찬가지로 세로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이쪽에 둘, 이쪽에 셋,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순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1번 행렬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1번 마찬가지로 지금 어드미턴스가 하나만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행렬로 표시한다고 했었죠? 전압과 전류의 이득은 1, 그쵸? 그 다음에 임피던스 있나요? 없죠. 따라서 0. 그리고 어드미턴스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만 있는데 2분의 Y라고 했습니다. 자,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2분의 Y. 그리고 이쪽 동그라미 보시면은 임피던스만 있습니다. 임피던스만. 따라서 여기 1, 1, Z, 0. 자, 이쪽에는 1번 동그라미와 같겠죠. 그러면 1, 1, 0, 2분의 Y.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 계산하면 행열. 그러면 여기 1 더하고요. 0이죠. 그럼 1이죠. 여기 0입니다. 여기도 0입니다. 죄송해요. 다시 적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2라고 Z 곱하면 Z죠. 그 다음에 0하고 1 곱하면 0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Z고요. 자, 보시면 2분의 Y만 있습니다. 2분의 Y. 자, 이곳에는 2분의 ZY와 1이 있네요.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ZY. 자, 이것과 이 뒤쪽에 있는 행렬, 이것이 만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멈췄다가 한번 계산해 보시고 저랑 맞춰 보시는 거예요.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계산해 볼게요, 이제.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이 파이형 회로의 4단자 정수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바로 1 플러스 2분의 ZY.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Z가 나옵니다. Z. 그 다음 여기는 Y에 1 플러스 4분의 ZY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찬가지로 A와 같은 1 플러스 2분의 ZY.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이것이 바로 이 파이형 회로의 4단자 정수. 아까 전에 T형 회로 4단자 정수와 이 파이형 회로 4단자 정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자, 보시면 이 A와 D는 T형, 파이형 둘 다 1 플러스 2분의 ZY로 동일합니다. 다만 이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 요소가 각각 다른데요. 위치만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문자가 여기 Z였던 게 Y로 바뀌고 Y였던 게 Z로 바뀐다.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면 요 식이 조금 더 눈에 띄실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문제에서 풀 거는 이제 이 사실 4단자 정수만 조금 암기하신 다음에 수월하게 푸실 수 있는데 이것을 외우는 것이 힘드니 이렇게 유도를 한 번씩 해보면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T형 회로 4단자 정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를 행렬, 4단자 정수를 나타내서 행렬 계산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송전단 전압 ES는 어떻게 구했죠? AER 플러스 BIR이죠. 아까 A, 그 다음에 ER 적어주면 1 플러스 2분의 ZY ER 플러스 B 얼마죠? Z입니다. ZIR.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송전단 전류 IS는 어떻게 구했죠? CER 플러스 DIR. C가 몇이었죠? Y. Y 1 플러스 4분의 ZY ER 플러스 D가 1 플러스 2분의 ZY IR. 자, 이렇게 회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조금 힘드셨죠? 조금 더 남았습니다. 조금 더. 이따가 장거리 송전선로도 있으니까 조금 힘내시고, 자, 일단은 이 T형 회로와 파이형 회로, 중거리 송전선로에서는 이 T형 회로와 파이형 회로도 있지만 이렇게도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해볼 거는 선로의 병렬 연결인데요. 선로의 병렬 접속. 자, 두 선로가 병렬로 접속되었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병렬로 접속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선로에는 4단자 정수가 있겠죠. 4단자 정수 뭐뭐였죠? A, B, C, D. 자, 이거 따옴표가 아니라 1입니다. 1. 자, 여기도 A2, B2, C2, D2. 자, 이렇게 4단자 정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로 정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병렬 접속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는 기사 실기 단답형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 문제에서도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일단은요, A와 D는 뭐라고 했죠? 전압이득과 전류이득이라 했습니다. 자, 나가는 전류, 들어가는 전류 다 키르이호프 법칙에 의해서 여기 전류와 여기 전류는 사실상 같습니다. 왜냐면은 언제든지 딱 합쳐지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는 모두 1입니다. 1.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제가 한글로 다시 적어 드릴게요.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B와 C는 다릅니다. 자, B는 어떻게 되나요? B는 뭐라 했죠? 임피던스 요소입니다. 임피던스 요소는 병렬로 접속되었을 때 그 절반이 됩니다. 2분의 1배. 병렬로 접속되었을 때. 근데 반대로 어드미턴스는 이 임피던스의 역수이므로, 자, 2분의 1배의 역수의 얼마죠? 2배. 자, 따라서 이러한 두 선로를 병렬 접속했을 때 이 4단자 정수의 변화 또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종종 출제되는 문제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일 것입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중거리 송전선로의 마지막, 예를 들어서 이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이 있는데 만약 여기가 부하가 없다고 해볼게요. 부하가 없다고. 그럼 부하가 없으면은 이 수전단 전류는 0입니다. 0. 그런데 실제 송전선로에서는요, 제가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저번에 봤던 3선이 있고요. 이쪽에 대지가 있습니다. 자, 선로와 대지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고 했었죠, 제가? 선로와 대지 사이에 이렇게 정전 용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정전 용량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자, 이랬을 때 충전 용량에, 이 충전에 의한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무부하여도 선로와 대지 간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전 전류라는 것인데, 충전 전류. 그때 그러면은 무부하니까 IR이 0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식을 보면은 이 S는 AER에 BIR, 그 다음에 IS는 CER에
IR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수전단 전류가 0입니다. 0. 그러면 B와 D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그럼 이것은 뭐만 남죠? A만 남습니다. AER. 결국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의 4단자 정수 A만 곱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정리하게 되면 수전단 전압 ER은 A분의 송전단 전압 ES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IS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IS는 이거 없어지니까 IS는 CER만 남습니다. 그러면 IS는 CER. 근데 아까 전에 ER이 이거라고 했는데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 그러면은 결국 A분의 CES라는 것으로 이 송전단 전류 IS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느 때? 바로 무부할 때 구할 수 있는 거. 자, 이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무부할 때 구하는 걸로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거리 송전선로 했고, 이제 장거리 송전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거리 송전선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거리 송전선로. 자, 장거리 송전선로는 말 그대로 긴 송전선로, 즉 100km 이상의 송전선로를 장거리 송전선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단거리 송전선로는 RL만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중거리 송전선로에서는 RLC만 고려했고요. 이 장거리 송전선로에서는 RLC G까지 고려해 주는 것입니다. 선로의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선로를 일정 구간마다 분할해서 딱 일정 구간만 파악해서 이것을 선로 전체에다가 적용시키는 이른바 분포 정수 회로로 취급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4단자 정수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특성 임피던스 그리고 전파 정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로를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쪽에 저항과 리액턴스가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유도 리액턴스죠. 자, 그 다음에 이곳에서 분기하여 이쪽에 정전 용량이 있고요. 자, 여기서 컨덕턴스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긴 밑에는 대지고요. 자, 그림 보시면은 제가 문자로 하나씩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R이죠. 여기는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J⍵L이 되고요. 이쪽에는 J⍵C가 되고, 이곳은 누설 컨덕턴스 G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장거리 송전선로는 이와 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바로 장거리 송전선로라고 하고, 그래서 분포정수 회로라고도 하는 게 이러한 구간만을 분석해서 선로 전체에 적용시키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일단은 특성 임피던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전파정수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특성 임피던스부터 같이 알아볼게요. 자, 1번 특성 임피던스. 자, 특성 임피던스는 우리가 알파벳 Z0라고 표시를 합니다. ZW라고도 하는데 그냥 Z0라고 할게요. 자, 이것은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루트를 먼저 씌워주시고, 자, 공식이에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루트 씌워주시고,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가 됩니다.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 자, 그러면 잠깐 회로로 넘어와서 어드미턴스 부분이 어떤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임피던스 부분 어디죠? 이쪽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써볼게요. 자,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라는 것은, 자, 어떻게 정리를 한다? 자, 임피던스부터 R 플러스 J⍵L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G 플러스 J⍵C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게 특성 임피던스고 단위는 옴이 됩니다. 옴. 그런데 여기서 장거리 송전선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로가 무손실 선로,
말 그대로 손실이 없는 회로예요. 무손실 선로라고 가정이 된다면 이 상태에서는요. 저항과 컨덕턴스는 0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무시하란 소리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위의 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손실 선로일 때 Z0는 여기가 0,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자, 루트 J오메가 C분의 J오메가 L만 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 J오메가 지워지고 결국 루트 C분의 L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떨 때? 무손실 선로일 때. 자, 그렇게 되면은 문제에서 만약에 이 R 값과 G 값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특성 임피던스는 이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R 값과 G 값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무손실 선로라고 생각하고 루트 C분의 L로만 구해주는 것입니다. 정전 용량분의 인덕턴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전파 정수입니다. 전파 정수는 이쪽에다 적어볼게요. 자, 전파 정수는요. 전파 정수는 우리가 문자로 감마라고 표시를 합니다. 감마. 자, 감마 어떻게 쓰죠? 이렇게. 이런 V는 아니고 약간 V에서 조금 앞부분이 조금 꺾인 그런 모양이 되는데 이 감마는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자, Z, Y. 자, 이거 어떻게 쓰죠? 그럼 아까 전에 Z 뭐라고 했죠? R 플러스 J 오메가 L. 됐죠? 그 다음에 여기 G 플러스 J 오메가 C. 됐죠? 이게 바로 전파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쉽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데 잠깐요. 이 전파 정수는 두 개, 이 형태가 두 개로 나뉩니다. 두 개로 나뉜다는 게 어떻게 쪼개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알파 플러스 J 베타라고 쓸 수 있는데 결국 이 알파와 베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씩 적어보면 알파, 베타. 자, 알파는 감쇄 정수입니다. 감쇄 정수. 감쇄 정수. 그리고 베타는 위상 정수가 됩니다. 위상 정수. 자, 여기서 감쇄 정수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로의 전압 있잖아요. 선로의 전압. 그리고 선로의 전압 또는 전류의 크기가 변화하는 비율, 그 다음에 비율, 그 정도를 바로 감쇄 정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위상 정수는요. 진폭이나 파동의 속도, 진폭이나 파장의 길이의 속도 및 전파의 속도, 이것을 바로 위상 정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알파 플러스 J 베타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똑같이 무손실 선로라고 해볼게요. 무손실 선로. 자, 무손실 선로일 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R 값과 G 값을 0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무시하란 소리죠. R과 G가 0일 때 이 루트 안의 값이 어떻게 변하죠? 여기도 0, 여기도 0.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감쇄 정수는, 전파 정수는 루트 J 오메가 L 그리고 J 오메가 C가 됩니다. 자, 여기서 J 오메가와 J 오메가가 만나서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는 J 오메가 루트 LC만 남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C가 조금 이상한데 다시 써볼게요. 자, LC.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전파 정수는 이 알파 플러스 J 베타의 형태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기가 J. 근데 알파가 없네요. 그쵸?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무손실 선로에서는 이 감쇄 정수, 선로 전압이 변동하는 비율이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감쇄 정수가 0이라고 보는 것이고 결국 이 베타, 위상 정수가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메가 루트 LC. 오메가 루트 LC. 되셨나요? 자, 이래서 전파 속도도 구할 수 있는데 전파 속도 식을 여기다가 좀 적어 드릴까 해요. 전파 속도, 이거는 그냥 공식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전파 속도는 제가 네모칸을 하나 그리고 표시를 하는 게 알아보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전파 속도는 V라고 씁니다. V는 루트 일단은 위상 정수분의 각속도가 됩니다. 각속도. 이거 오메가는 각속도입니다. 각에 따른 속도.
자, 근데 아까 전에 무손실 선로일 때 이 위상정수가 얼마라고 했죠? 오메가 루트 LC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오메가 루트 LC, 이쪽은 오메가. 자, 그러면 오메가와 오메가가 지워지겠네요. 그러면 뭐만 남죠? 루트 LC분의 1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전파 속도, 여기가 전파 속도입니다. 전파 속도를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고 또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전파 속도 같은 경우는 공식 정도만 암기를 해주시고 이 전파 정수와 특성 임피던스 Z0는 꼭 더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장거리 송전선로에서는 4단자 정수를 이용하는 그러한 회로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 장거리 송전선로가 선로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중거리 송전선로, 단거리 송전선로처럼 4단자 정수를 유도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러한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4단자 정수를 유도하는 것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장거리 송전선로 4단자 정수는 외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외우냐? 자, 4단자 정수 위치 기억하시죠? A, B, C, D. A, B, C, D라고 할 때 자, A 위치에 뭐가 오냐? 바로 코사인. 근데 그냥 코사인이 아닙니다. 바로 하이퍼코사인이 옵니다. 하이퍼코사인. 자, 벌써 어렵죠? 자, 하이퍼코사인의 전파정수 감마, 그 다음에 선로의 길이 L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전압이득 A가 되는 겁니다. 4단자 정수 A. 자, 이게 여기 위쪽에서 적어드릴게요. A. 됐죠? 자, 그 다음에 B 위치의 임피던스 요소는 뭐냐? 바로 특성 임피던스 Z0와 하이퍼사인, 그 다음에 전파정수 감마와 선로의 길이 L. 이게 바로 B고요. 자, 이쪽은 역수, 특성 임피던스의 역수의 하이퍼사인의 감마의 L.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A와 같이 하이퍼코사인의 감마와 L. 자, 이렇게 해서 4단자 정수는 A, B, C, D 이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는 해석을 해야겠죠. 자, 아까 전에 송전단 전압 ES는 어떻게 구했죠? AER 플러스 BIR. A가 몇이었어? 코사인. 근데 하이퍼코사인 감마 L에 ER에 플러스 B가 얼마였죠? Z0의 하이퍼사인의 감마 L. 됐죠? 그 다음에 여기 IR 붙여줘야 되고요. 이게 송전단 전압이었고 송전단 전류는 Z0분의 1의 하이퍼사인의 문자가 좀 이상하네요. 하이퍼사인의 감마의 L.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마찬가지로 하이퍼코사인 감마 L IR. 자, 이것이 바로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회로를 해석한 것과 같게 됩니다. 자, 칠판을 좀 지우고 이제 마지막 이러한 4단자 정수를 이용해서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이라는 것을 알아볼 텐데 조금 지울게요. 일단은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면 방금 전에 영상 조금 멈추셔서 이런 거 좀 적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좀만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만 지우고 이제 예전 강의에서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을 구하는 공식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먼저 잠깐 복습 겸 적어볼게요. 인덕턴스 L은 어떻게 구했죠? 0.05 플러스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D. 단위는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였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정전 용량. 자, 정전 용량은 어떻게 구했죠? 자, 분수의 형태를 띄고 분자에는 0.02413. 그 다음에 분모는 로그 10의 R분의 D. 단위는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새록새록.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을 이용해서 특성 임피던스를 구해 볼 텐데, 아까 전에 특성 임피던스가 Z0라고 해서 루트 Y분의 Z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 무손실 선로에서는 이런 것이 어떻게 간주된다? 바로 정전 용량과 인덕턴스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송전선로, 일반적인 송전선로에서는요, 이 인덕턴스의 0.05라는 값이, 요 값이 요 뒤에 있는 요 0.4605 로그 10의 R분의 D, 요 값보다 현저하게 작습니다. 그래서 무시해 줄 수 있어요. 송전선로, 일반적인 송전선로에서는요.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다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0.4605, 0.05 무시하니까요. 로그 10의 R분의 D에, 자, 여기서 아까 단위가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미리헬리라는 것은 헬리의 10의 마이너스 3승.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루트를 좀 크게 그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C는 얼마였죠? C는 이렇게 로그 10의 R분의 D에 그 다음에 0.024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왜냐하면 마이크로 페럿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값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로그 10의 R분의 D, 로그 10의 R분의 D 이런 거 다 계산하게 되면은 138의 로그 10의 R분의 D, 결국 단위는 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특성 임피던스 Z0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정리를? 자, 특성 임피던스 Z0라는 것은 138의 로그 10의 R분의 D였잖아요. 결국 이 로그 10의 R분의 D라는 것은 138분의 Z0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넘어가면 됩니다. 그쵸?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 인덕턴스 식을 다시 쓸 수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그럼 이것만 남기고 요거를 분모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쓸 수 있겠죠. 아까 이게 138분의 Z0이기 때문에 이거는 0.4605 곱하기 138분의 Z0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0.05는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는 거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0.02413에 아까 이게 138분의 Z0니까 여기 Z0분의 138 이렇게 올 수 있겠네요. 자, 조금 더 깔끔하게 적어드리면 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떠신가요? 자, 여기까지 이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을 4단자 정수를 통해서 또 특성 임피던스를 통해서 그리고 전파 정수를 통해서 구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거리 송전 선로였습니다. 어떠셨나요? 굉장히 복잡하죠. 4단자 정수, 특히 장거리 송전 선로 같은 경우는 이 하이퍼 코사인이 뭐 나오면서 걱정을 했지만 사실상 외우면 그만인 부분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만 정확하게 아신다면 큰 무리 없이 문제 푸는데 좀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